네, 안녕하세요. 동물 외과 간호 6주차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이제 일단 중간고사를 보게 되고 중간고사 보고 지금 계획으로는 한 10월 마지막 주쯤 달력을 보면은 10월 한 25일 정도부터 아마 대면을 시작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렵거나 이해가 잘 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요구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좀 천천히 해주세요. 진도 너무 빨라요. 아니면은 좀 빨리 나가주세요. 뭐 이런 부분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어떤 거 봤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싶어요 하는 부분 혹시 있으면은 쪽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쪽지를 통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2학년은 중간고사를 비대면이기도 하고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아마 중간고사 대체는 과제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과제로 하게 될 것 같고 어떤 과제를 할지는 아직 제가 이제 정해지지 않았는데 곧 이제 공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1월 말 정도 그 정도까지 아마 과제를 해서 제가 이제 기말고사는 한번 무조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점수 내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리고 출석 점수까지 해가지고 점수를 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수업을 일주일 안에 들으면은 다 너무 좋지만 혹시라도 그게 이제 어렵거나 하면은 늦게라도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출결상에서는 그게 이제 지각으로 이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이 온라인 그 어디죠? 그 스마트 출결이라 그러죠. 스마트 출결이랑 저도 이거 지금 처음 해보는 시스템인데 여기 임용되기 때문에 처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그 E클래스 LMS에 있는 이 출석 시스템이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을 잡아서 쭉 한번 수정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그때도 연동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뭐 소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그 방사선 있는 거 배웠던 부분을 한번 쭉 리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안에 해부 구조 같은 거 다시 한번 쫙 봤고 그 다음에 흉부 방사선 찍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방사선은 항상 오른쪽으로 누운 거 한 장 그리고 까디 짚고 누운 거 한 장 오른쪽으로 누운 게 우측 횡화 그 다음에 까디 집은 게 VD 이 두 장을 찍는다 그랬죠. 그래서 흉부든 복부든 관절이든 그런 식으로 두 장을 꼭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흉부를 배웠으니까 오늘은 이제 복부 부위를 배울 텐데 자, 이 부분도 어쨌든 쫙 다 배우고 나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흉부는 어느 정도 범위로 찍는다 그랬죠?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보면은 반드시 이 콜리메이터를 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로 찍어야 된다 그랬고 해가 반드시 까만 패가 다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랬고 찍을 때는 앞, 뒤, 센터 이 셋 중에 두 개를 맞춰야 되고 요 두께 같은 경우는 그냥 몸의 두께로 하면 되겠죠. 세 개 중에 두 개를 맞춰야 되는데 흉부는 보통 센터를 갖다가 견갑골의 뒤쪽에 놓고 견갑골이 있으면은 요거 뒤쪽에다가 센터가 딱 맞게 놓고 위아래나 이런 부분들은 두께에 맞게 놓고 그 다음에 흉부에 있는 칼돌기 흉골 맨 아래쪽에 있는 칼돌기에서 손가락 3개 정도 뒤로 간 수준에서 뒤를 맞춘다 그랬죠. 그래서 뒤 센터만 맞추면 앞은 자동으로 맞춰지니까 이 상태에서 찰칵하고 찍으면 됩니다. 보정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렸죠. 반드시 두 명이 보정하고 앞에서 뒤에서 잡고 강아지를 늘린 다음에 머리가 움직이면 몸의 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머리 부분을 반드시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고 귀가 크면 귀를 잡으면 되고 어쨌든 강아지가 반드시 앞을 볼 수 있도록
우측 횡화를 옆으로 놓은 상태에서도 강아지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되고 앞을 볼 수 있도록 항상 누군가 머리를 누르든지 받쳐주든지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복부 부위는 어떻게 찍느냐? 흉부 부위는 폐가 잘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폐가 잘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찍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복부 부위는 어디가 잘리면 안 돼요? 복부가 잘리면 안 돼요. 자, 복부의 시작은 어디죠? 자, 앞에 흉부가 있고 복부가 있고 이 사이에 있는 게 횡격막이에요. 횡격막이 우리 눈에 여기서 사실 이 두 얇은 막처럼 된 게 횡격막인데, 횡격막을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왜? 이 까만 부분은 흉부고 하얀 부분은 복부니까 그냥 까만 부분이 끝나는 데부터 찍으면 돼요. 얘는 어때요? 까만 부분이 끝나는 데부터 잘 찍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앞쪽은 이렇게 찍고 뒤쪽은 어떻게 찍냐면은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런댔죠? 고관절, 엉덩이 관절이라 부른댔어요. 사람도 보면은 이렇게 엉덩이가 있으면은 발이 한 짝씩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구조죠. 요쪽에 있는 관절이 엉덩이 관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엉덩이 관절이 있는 데 쪽에 대퇴골두라 그래서 강아지 한번 만져보면은 엉덩이 옆쪽에 이렇게 뭐가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대퇴골두예요. 엉덩이 관절이 있는 쪽에 그 다리의 이제 반대편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대퇴골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슴이 끝나고 흉부가 끝나고 배가 시작되는 횡격막부터 대퇴골두가 있는 데까지 나오게 찍으면은 이거는 복부로 아주 잘 찍은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두 장 찍죠. 하나는 오른쪽으로 누운 거 우측 레터럴, 하나는 까디집은 VD 두 장을 찍는데 지금 보는 거는 우측 레터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R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측이니까. 자, 그럼 이 사진 딱 봤을 때 어때요? 가슴이 끝나는 부위부터 이제 복부가 시작되는 부위 딱 지금 이 경계를 잘 찍었죠. 여기서부터 대퇴골두 끝까지 사진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잘 찍은 사진. 횡격막과 대퇴골두가 포함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지 복부를 제대로 찍은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어때요? 흉부가 잘렸죠. 앞에 대퇴골두는 나와 있는데 흉부랑 복부랑 그 경계가 지금 안 보이죠. 흉부가 지금 조금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야지 이 경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어때요? 그냥 잘려버렸죠? 얘는 재촬영. 이런 사진을 가져가면 100% 빠꾸먹습니다. 다시 찍어오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리트리버 같은 거 아니면은 뭐 허스키 그 다음에 또 뭐 차우차우 뭐 이런 개를 이제 찍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이 한 장에 안 들어옵니다. 애초에 안 들어와요. 너무 커서. 그때는 한 장, 두 장,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나눠서 찍을 수는 있어요. 그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이 큰 사진을 한 3, 4장 정도로 나눠서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그냥 작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찍을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찍으려면은 콜리메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딱 조정을 잘 해야 될 텐데, 콜리메이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봅시다. 자, 첫 번째로 횡격막이 어딨냐면 얘가 지금 횡격막을 표현한 것 같아요. 한 요 정도가 이제 횡격막이 있는 것 같아요. 횡격막부터 대퇴골두 있는 데까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돼 있으면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위아래는 어때요? 위아래는 몸의 두께만큼 그냥 찍으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앞, 뒤, 센터를 맞추는 거죠. 앞, 뒤, 센터 3개 중에 2개를 맞춰야 되죠. 자,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라이트 레터럴 혹은 우측 횡화입니다. 자, 이번에는 뒤쪽은 어디 맞춰야 될까요? 그냥 딱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앞쪽은 횡격막, 뒤쪽은 대퇴골두에 맞추면 되겠죠. 뒤쪽은 대퇴골두에 맞추면 됩니다. 대퇴골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아지가 옆으로 나오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딱 만지면 여러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견갑골 얘기했죠. 견갑골도 만지면 금방 알아요. 대퇴골두도 만지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대퇴골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뒤를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센터는 어디에 맞출까요? 센터는 마지막 갈비뼈에다가 이 센터를 맞추면 됩니다. 대퇴골두 포함됐죠? 센터는 마지막 갈비뼈에 맞춰졌죠? 그쵸? 갈비뼈가 있으면 갈비뼈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갈비뼈가 아주 조금 중형 사이즈로 가다가 이게 뭐라 그러지? 얘도 보면은 갈비뼈가 막 크다가 작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갈비뼈가 처음에는 그냥 어느 정도 사이즈 가다가 요 정도 가면 이제 되게 커졌다가 그 다음에 점점 작아져요. 그러다 갈비뼈가 요쯤 가면 이제 갈비뼈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쯤 가면은 이제 갈비뼈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 갈비뼈가 그럼 있겠죠? 마지막 갈비뼈를 여러분 옆에서 만져보면은, 여러분도 옆에서 만지면 갈비 만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옆에서 만져보면 갈비가 만져져요. 그럼 갈비가 끝나는 부위가 여기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여기 갈비 끝나는 부위가 여기 만질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센터를 놓으면 됩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만져보면은 갈비뼈가 끝나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에다가 센터를 놓으면 돼요. 갈비뼈를 확인하기는 되게 쉽죠. 만져보면 뼈가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퇴골두 약간 뒤쪽으로 대퇴골두가 나오게 뒤쪽을 맞추고, 센터는 갈비뼈 맨 마지막 갈비뼈에 맞추면은 앞쪽은 자동으로 조절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앞쪽을 맞추고 싶다. 우리가 흉부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앞쪽이랑 센터만 맞추니까 뒤는 자동으로 맞춰졌죠. 볼까요? 뒤랑 센터를 맞추니까 앞쪽이 자동으로 맞춰졌죠. 그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대퇴골두랑 갈비뼈만 맞추면 앞쪽은 자동으로 맞춰지겠죠. 근데 복부 같은 경우는 앞쪽을 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아까 칼돌기 있었죠. 흉부는 칼돌기에서 뒤로 세 손가락, 복부는 칼돌기에서 앞으로 세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워있으면 칼돌기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칼돌기가 한 이쯤에 있다고 치면은 복부는 칼돌기 있는 데서 앞으로 한 세 손가락 정도 되게 센터를 맞추면 됩니다. 칼돌기 있는 데서 앞으로 한 세 손가락 정도 되게, 센터가 아니고 앞부위를 맞추면 돼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뒤랑 센터만 맞추면은 앞은 자동으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촬영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이지만, 강아지가 사이즈가 다 달라요. 사람 손가락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찍어보고 더 범위를 넓혀야겠는데 라는 판단이 들면은 넓히면 돼요. 그 범위를 넓히는 기준은 뭐라고요? 앞쪽으로 횡격막, 뒤쪽으로 대퇴골두가 반드시 보여야 된다. 내가 이거 다 맞추고 찍었는데도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다시 찍어요. 조금 범위를 넓혀서. 그죠? 내가 이거 다 맞추고 있는데 범위가 너무 크게 나온다. 흉부까지 다 포함됐다. 그럼 범위를 좁히면 되고,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대퇴골두가 이 정도 있겠죠? 만져질 텐데 바로 뒤쪽 갈비뼈 여기서 끝나겠죠? 그 다음 갈비뼈 끝나는 부위가 센터, 그 다음에 여기 칼돌기가 있겠죠? 칼돌기에 세 손가락 앞으로 해서 앞으로 맞추면은 요렇게 콜리메이터를 맞추고 위아래는 몸의 두께만큼 맞추면은 크게 문제없이 찍을 수 있다. 자, 복부 촬영을 하는 방법은 흉부랑 똑같아요. 라이트 레터럴 오른쪽으로 눕혀놓고 찍을 때 왜 똑같을까요? 눕는 거는 똑같겠죠. 여기를 찍냐 여기를 찍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눕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보정 시에는 앞 뒤에서 다리를 잘 잡아서 앞뒤로 벌려주고, 아까는 근데 귀를 잡았는데 여기는 목인대를 잡아주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귀를 잡는 이유는 몸이 약간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기도나 귀관이 있는 데가 조금 좀
깔끔하게 나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은 복부를 찍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을 일자가 되게 잘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도 그냥 귀를 잡아서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다리 잡고 뒷다리 잡고, 그 다음에 귀를 잡든 머리를 잡든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도록, 몸의 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만 해주면 돼요. 아까 흉부 찍을 때 손 어디다 올려놨죠? 이 사람이 여기다 올려놨죠. 복부니까 흉부 찍을 때는 복부에다가 손 올려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복부 찍을 때는 어때요? 손이 여기 가 있으면 촬영이 돼버리죠, 손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이 지금 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찍을 때는 몸이 굽힌 상태에서 찍으면 안 되죠. 제가 아까 엑스레이 찍을 때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우리가 리뷰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랬죠? 정자세로 찍어야 된다. 척추가 있고 아래쪽에 갈비뼈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 듯이 나오는 게 제일 바른 촬영 방법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자세로 찍어야 되니까 앞이랑 뒤에서 당겨줘야 되죠. 이걸 제대로 안 당겨주면 강아지가 몸을 막 위아래로 굽히고 한단 말이에요. 강아지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몸을 쫙 펴주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 앞쪽 다리를 잡는 사람은 귓부리를 함께 잡아야 된다. 귀를 잡든 뭐 어딜 잡든 크게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앞다리를 잡고 뒷다리를 잡고 머리 같은 데를 눌러서 보정을 잘 해주는 것이 좋다. 우외측상, 라이트 레터럴, 우측 횡화, 우외측상이라고도 불러요. 라이트 레터럴이라 그런댔죠. 라이트가 오른쪽, 레터럴이 외측상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외측상으로 찍어주세요 라고 이제 수의사가 말할 수도 있는데, 용어가 너무 많죠. 잘 알아듣고, 중요한 거는 오른쪽 횡화 하나, 그 다음 VD 하나, 보통 이런 식으로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촬영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척추의 가로돌기가 잘 겹쳐 보여야 한다. 자, 우리가 가슴 찍을 때는 어땠어요? 여기 있는 갈비뼈 겹쳐 보여야 된다 그랬죠. 지금 갈비뼈 겹쳐 보이나요? 네, 겹쳐 보이네요. 이 정도면 꽤 잘 찍었어요. 갈비뼈 겹쳐 보이고, 자, 그럼 복부 찍을 때는 일단은 앞에 있는 횡격막, 뒤에 있는 돌기 잘 나와야 된다 그랬고, 둘 다 잘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평가를 하자면은, 여기에 있는 게 척추예요. 척추. 얘가 지금 바로 앞에서 본 거고, 척추가 좌우로 가로돌기가 있어요. 이걸 딱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로돌기가 이쪽으로 하나 나오고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나와 있겠죠. 그 두 개의 가로돌기가 잘 겹쳐서 보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삐뚤삐뚤하게 보이는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따져가면서 그렇게 막 심하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원칙은 그래요. 촬영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척추의 가로돌기가 잘 겹쳐 보여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완전히 누운 상태로 옆에서 찍어줘야지, 몸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한 상태에서 찍으면은 안 되죠. 척추가 반드시 위쪽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찍혀야 한다. 자, 이번에는 복부 촬영의 이제 범위 VD예요. VD도 똑같아요. 자, VD도, 자, 횡격막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지금 가슴이 있는 데죠. 이건 지금 화질이 좀 안 좋은데, 가슴이 있는 데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흉부인지. 까맣잖아요, 그죠? 흉부랑 복부랑 사이에 있는 게 횡격막이겠죠. 사실 횡격막이 여기 약간 잘려서 나는 마음에 걸리지만, 이 정도면 횡격막이 잘 나왔죠. 아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죠? 횡격막부터 대퇴골두까지. 대퇴골두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얘가 대퇴골두예요. 얘가 대퇴골두예요. 여기가 지금 얘가 고관절이고, 대퇴골두는 여기 튀어나온 애가 대퇴골두예요. 얘가 옆에 누워있으면 만져져요. 누워있어도 만져지고, 이렇게 누워있어도 만져지고, 옆으로 누워있어도 만져지는데, 어쨌든 대퇴골두를 여기서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뭐라 그랬죠? 횡격막부터 대퇴골두까지 잘 나오도록 하고 찍는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누워있을 때나 까디 짚고 누워있을 때나 옆으로 누워있을 때나 다 똑같아요. 범위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콜리메이터를 놓고, 자, 센터는 어디 온다 그랬죠? 맨 마지막 갈비뼈. 갈비뼈가 여기서 끝나네요. 그러면은 센터가 이쯤에 오고, 자, 대퇴골두가 있는 부위가 요 뒷부분이, 대퇴골두가 요쯤에 있죠? 뒷부분이 오게 되고, 그 다음, 그러면 얘랑 얘만 맞추면 앞에는 맞춰준다 그랬죠? 흉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떻다 그랬어요? 앞이랑, 흉부도 뒤랑 센터를 맞췄죠? 뒤랑 센터 맞추면 앞은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 그랬고, 사실 흉부도 앞도 기준이 있어요. 흉곽 입구인데, 뭐 여러분들이 조금 뭐 헷갈릴 수도 있어서 그냥 뒤랑 센터 맞추라고 한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뒤랑 뒤를 대퇴골두에 맞추고 센터를 갖다가 갈비뼈에 맞추면 얘는 자동으로 맞춰져요. 칼돌기가 한 요쯤에 있을 거예요. 손가락 한 3개 정도 올라가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 좌우의 폭은 어떻게 했어요? 몸의 두께만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눕혀놓고 찍으면 되고, 자, 그러면 강아지가 지금 배를 까디짓고 누운 거죠? 여기 지금 생식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배꼽이 있겠죠? 요렇게 뚜렷하게 뭐 안에 뼈가 보이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만져가면서 여기 대퇴골두 있는 거 만져가고 갈비뼈 어디서 끝나는지 만져가면서 센터랑 그 다음에 뒤를 맞추면 앞은 자동으로 맞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퇴골두 있는데 뒤를 맞추고 마지막 갈비뼈에 센터를 맞추면 앞은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 복부 촬영할 때 오른쪽으로 누웠든지 까디짓고 VD로 찍든지 어쨌든 콜리메이터의 범위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범위만 잘 맞춰주면 깔끔하게 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VD 할 때도 똑같죠? 그쵸? 기본적으로 흉부랑 동일해요. 왜? 마찬가지로 이렇게 까디집은 상태로 가슴을 찍냐 배를 찍냐 이 차이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복부 촬영하는 것도 범위가 동일하고 뭐라 그랬죠? 앞쪽 다리 뒤쪽 다리 잘 잡아서 몸을 일자로 쫙 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흉부 찍을 때는 배를 잡은 다음에 아까 팔을 잡은 다음에 이거를 쫙 펴줬는데 왜 펴주냐면은 가슴인대가 좀 잘 나오게 하려고. 근데 복부 할 때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복부는 지금 찍는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딱 요 범위만 찍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팔을 심하게 벌려줄 필요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잡으려면 그냥 쭉 벌려주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어쨌든 앞 뒤로 찍어주고, 사실 이 사람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 사람이 잘 하려면 꼬리를 한 손으로 다른 손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꼬리가 어떤 식으로 생식기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아지는 그렇지만 강아지는 그 사람이랑 다르게 생식기 안에 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뼈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광선을 찍어서 보면은 약간 그 장기나 이런 게 살짝 겹쳐 보일 수는 있는데 해석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꼬리 같은 경우는 여기나 막 꼬리가 이제 또 길면은 막 파닥파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꼬리가 막 이쪽으로 돼 있든지 이쪽으로 돼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꼬리도 결국은 다 뼈예요, 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기가 겹쳐 보이면은 아까 엑스레이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뭐가 잘 겹쳐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꼬리 같은 경우가 이제 잘 조절을 못하면은 겹쳐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 있는 사람이 잘 해주면은 꼬리까지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 사람도 앞쪽 다리를 잡는 사람은 귀에 뿌리를 함께 잡아준다. 어떤 식으로 잡든 사실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이 사람 지금 팔을 잡았죠? 그런데 사실은 목을 잡아주면 사실은 더 좋아요. 목이나 귀를.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얼굴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얼굴이 돌아가면은 몸의 축이 같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머리부터 척추 있는 데까지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머리를 잡아줘서 얼굴이 좀 돌아가지 않게 해주는 게 좋아요. 강아지가 약간 사선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더 좋은 거는 맨 위쪽으로만 이렇게 보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부 촬영할 때 우리가 잘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 어때요? 횡격막이죠? 앞에가 페이저 까마니까 횡격막 잘 나왔고 대퇴골도 나왔나요? 대퇴골도 나왔습니다. 사진 어때요? 잘 찍었어요. 그죠? 얘는 일단은 횡격막이 잘렸어요. 사진 잘못 찍었네요. 그리고 딱 보기에도 몸이 돌아가 있죠. 그죠?
척추가 가운데 딱 있고 갈비뼈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 몸이 돌아와 있으니까 장기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척추를 중심으로 대칭인 걸 보면 돼요. 흉부도 비슷해요. 흉부도 제가 아까 물방울 같은 거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척추가 가운데 있고 갈비뼈가 좌우로 있으면 괜찮아요. 양측이 서로 대칭인지 일단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요추의 가시돌기가 물방울 모양으로 정가운데 형성되는지 확인. 흉추 같은 경우도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흉골이 있고 뒤에 흉추가 있고 이게 제대로 겹쳐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그 뼈 보면은 얘가 가시돌기예요. 이게 척추고, 그러면은 이거를 위나 아래에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가시돌기가 그냥 일직선으로 쫙 돼 있어야 되죠. 사진이 잘못 찍히면 가시돌기가 좌우로 막 튀어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정확하게 위에서 찍었죠, 그죠? 그러니까 가시돌기가 이렇게 일자로 물방울 형태로, 마찬가지로 일자로 물방울 형태로 돼 있고 좌우 대칭이고, 너무 잘 찍은 거죠. 횡격막 나와 있고 대퇴골도 나와 있고. 이거는 다리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복부는 잘 보여요. 이거는 다리가 조금 이렇게 조금 웰시콕이라든지 이렇게 다리가 좀 뚱뚱한 애들이 약간 다리가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아까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수컷 요도를 찍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수컷 요도를 찍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이렇게 많이 찍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여기가 페니스, 이렇게 생식기고 여기가 지금 고환이에요. 그래서 페니스랑 고환이 있고, 이거는 지금 뭐를 보려고 하는 거냐면 강아지가 요도에 결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요도에 결석이 생기면은 그거는 진짜 응급입니다. 일단 수컷개가 요도에 결석이 왜 생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는 생식기에 뼈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데 이렇게 뼈가 이렇게 뭐 관처럼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조그만 게 딱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뼈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근육이 조금 늘어나면서 이런 결석 같은 게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통증은 있겠지만, 하지만 강아지는 어떤 뼈 있는데 결석이 쏙 들어가갖고 박혀버리면은 오줌구멍이 막히니까 이거는 오줌을 못 싸요. 오줌을 못 싸면 어떻게 될까요? 한 48시간까지 방광이 계속 팽창이 되다가 그 다음에 터집니다. 뱃속에서 터지면은 이거는 엄청 응급이에요. 이거는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보통 이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은 배 안에서 방광이 파열돼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변을 놓으면은 소변은 밖으로 배출되는 거잖아요. 소변이 왜 밖으로 배출될까요? 몸에 있으면 해로우니까 배출되는 거예요. 비뇨기를 거쳐서 소변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똑같은 원리예요. 왜냐면은 소변에 독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독소냐면은 단백질이 분해되고 난 요독이 있어요. 요독. 그래서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질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독성 같은 것들이 신장을 통해서 걸러져 나와서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가 생식기를 통해서 나가는 구조죠. 그쵸? 요도를 통해서 나가는 구조고, 수컷 같은 경우는 생식기를 통해서 나가고, 암컷 같은 경우는 질 위에 요도가 따로 존재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컷 같은 애들은 방광 안에 소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소변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페니스 있는 데가 생식기 있는데 돌이 지금 결석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뼈가. 그러면 소변이 아무데로도 못 나가요. 그러면은 소변이 뭐라고요? 독소가 있다 그랬죠. 방광 안에 커지다가 터져버리면은 이 독이 가득한 게 배 안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또 돌아다니고, 그리고 복부에 차고, 그러면은 몸에 독이 퍼진 거니까 당연히 위험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건 완전 응급이에요. 결석이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보통 복부를 보면
다리를 그냥 이렇게 하고 보든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방광이고 요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돼갖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얘는 암컷인 것 같아요. 페니스가 이렇게 있어요. 생식기가. 그러면은 한 요 정도쯤에서 여기서부터 한 여기 정도까지 만약에 결석이 있으면 여기 보여요. 얘 뭐 결석 있다. 조그맣든 크든 너무 조그만 안 보이지만 그래서 얘가 지금 방광이 커지고 소변을 못 넣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제 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여요. 뼈가 있으면은 뼈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은 만약에 그 결석 같은 건 하얗게 나오거든요. 이 뼈에 가려져서 결석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이쪽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세히 볼까요? 다시 다리를 위쪽으로 들어버려서 요 부분만 나오게. 그러면 사진으로 찍으면 보세요. 요게 지금 그 생식기예요. 강아지는 생식기에도 뼈가 있어요. 뼈는 무슨 색이죠? 하얀색으로 나오죠. 하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여기가 이제 생식기가 있는 거겠죠. 생식기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뼈가 있고 여기서 이제 오줌이 나오는데 다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찍어버리면은 여기가 결석이거든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리를 위쪽으로 그냥 번쩍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도에 만약에 결석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다리가 이렇게 막은 상태다. 그리고 결석이 한 요 정도에 있다. 그러면 또 안 보이겠죠. 그런데 다리를 든 상태에서는 여기 근처에 뼈가 없으니까 잘 보인단 말이에요. 뼈도 하얗고 결석도 하얘니까 이렇게 뼈랑 겹치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드는 것이고.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 볼까요? 이게 뭘까요? 위치상 방광이죠. 얘는 가스 차 있는 소장이랑 방광이랑 겹쳐 있고, 이 하얀 건 뭐예요? 요게 결석이에요. 결석이 뼈처럼 하얗다고 말씀드렸죠. 안 보이는 결석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보이는 결석은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그리고 방광에 차 있다가 이 결석이 방광에 있으면 사실 안전해요, 결석은. 근데 결석이 뭐가 무섭냐면 이렇게 소변을 타고 조그만 애들이 가다가 여기 요도에 딱 걸려버려요. 그러면은 소변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방광이 팽창되다가 뱃속에서 터진다. 그러면 응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리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요도 스트레스법이라 그러는데 요도 결석이 의심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보게 됩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